지금 이 순간 여러분 콩팥의 절반이 이미 사라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콩팥은 전체 기능의 70%가 망가질 때까지 단 하나의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건강하려고 매일 챙겨 드시는 그 따뜻한 국물, 아플 때마다 드시는 그 진통제, 자식들이 사다 준 그 비싼 영양제입니다. 오늘 저는 20년 동안 진료실에서 차마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그 진실을 처음으로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콩파티 아직 살아있을 때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저는 20년 동안 수천 명의 콩팥 환자분들 곁에서 함께 해온 최동현입니다.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선생님, 저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갑자기 투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조금만 일찍 아셨더라면 하는 마음에요. 진료실에서는 시간이 없어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데 아무도 제대로 알려드리지 않는 콩팥의 진실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실제 이야기와 함께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르신, 오늘 점심에 뭘 드셨나요? 혹시 뜨끈한 된장찌개나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 드시지 않으셨나요? 저도 그 맛 정말 좋아합니다. 뜨거운 국물에 밥 한 술 떠서 후루룩 넘기면은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죠.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 국물 없는 밥상은 밥상이 아니라고 하실 만큼 국물은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무려 2300mg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하루에 권장하는 나트륨 총 섭취량이 2000mg인데 찌개 한 그릇만으로 그 양을 훌쩍 넘겨버립니다. 김치찌개는 더합니다. 한 그릇에 평균 3000mg이 넘습니다. 국물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의 150%를 드시는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짠 음식을 먹으면서도 짠지 모를까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혀의 짠맛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는 싱겁게 느껴지다가 식으면은 그렇게 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미각 자체가 둔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소금을 넣어도 싱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간을 더 하게 됩니다. 어르신들이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나트륨이 많으면은 콩팥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피 속의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면은 콩팥이 이것을 내보내려고 엄청나게 일합니다. 수도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은 호스가 터지듯이 높은 나트륨은 콩팥 안에 있는 아주 가는 혈관들을 조금씩 터뜨립니다. 몇 끼니마다 이것이 반복되면은 콩팥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혈관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 자료에 따르면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4000mg을 넘는 분들은 적정량을 드시는 분들보다 만성 콩팥병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평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4800mg입니다. 권장량의 2배가 훌쩍 넘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순분 어머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68이신데 35년 동안 전통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서서 일하려면 뭔가 든든한 게 필요하셨고 몇 끼니 뜨거운 국물에 밥을 말아 드시는 게 낙이셨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지내시다 보니 어느 날부터 양쪽 다리가 퉁퉁 부어서 신발이 안 신어지는 지경이 됐습니다. 병원에 가셨더니 콩팥 기능이 50위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입니다. 저는 어머님께 국물을 완전히 끊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두세 숟가락만 맛보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금 식혀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바꾸셨는데
6달 후 콩팥 기능이 63까지 회복됐습니다. 어머님이 환하게 웃으며 오셨을 때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어르신, 국물을 드실 때 보통 몇 숟가락이나 드세요? 오늘부터 딱 2숟가락만 줄여보실 수 있으신가요? 처음 일주일은 허전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주만 지나면은 혀가 새로운 기준에 적응합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전에 드시던 국물이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국물 속 나트륨이 콩팥 혈관을 조금씩 갉아먹는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는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조용히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면 당연하다는 듯 손을 뻗는 바로 그것입니다. 평생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으니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쑤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하시고 무거운 짐을 나르시고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몸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아오셨으니까요. 그 세월이 고스란히 관절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그 약장에서 진통제를 꺼내 드시는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장 아프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약국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들이 있습니다. 당장 통증이 줄어드니 참 편하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이 약들이 콩팥 안에서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십니까? 우리 몸에서 콩팥이 피를 잘 걸러내려면 콩팥으로 혈액이 원활하게 흘러야 합니다. 이 혈류를 조절하는데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콩팥으로 가는 혈관문을 적절하게 열어주는 열쇠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염 진통제는 바로 이 열쇠를 빼앗아 버립니다. 혈관문이 닫히면서 콩팥으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콩팥 세포들이 산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 밖에 꺼낸 다시마가 천천히 말라가듯이 피가 제대로 오지 않는 콩팥 세포도 그렇게 조용히 시들어갑니다. 서울아산병원 약물역학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염 진통제를 한 달에 15날 이상 드시는 분들은 콩팥 기능이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나빠진다고 합니다. 한 달에 절반 이상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지요. 무릎이 늘 아프시거나 허리가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은 매일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진통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처음에는 하루 한 알이면 됐는데 6달 후에는 2알, 1년 후에는 3알. 이것을 내성이라고 합니다. 드시는 양이 늘수록 콩팥이 입는 피해도 함께 커집니다. 특히 이미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콩팥이 이미 어느 정도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소염 진통제 한 알이 건강한 분들보다 훨씬 큰 타격을 줍니다. 전주에 사시는 정말순 어머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70이신데 무릎 관절염으로 8회 동안 매일 진통제를 드셨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알이었는데 어느새 2알, 3알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48까지 떨어졌다는 걸 아셨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진통제를 당장 끊고 통증을 참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수건을 아픈 무릎에 20분에서 30분 올려놓는 온찜질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발가락을 폈다 오므렸다 하는 아주 간단한 동작을 하루 3번씩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게 뭔 효과가 있겠냐고 하셨죠. 그런데 4달 후 콩팥 기능이 48에서 59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님이 오시더니 선생님,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건가요? 하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번 달에 진통제를 며칠이나 드셨는지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15날이 넘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통증이 심하실 때는 온찜질을 먼저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힘드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께 콩팥 상태를 말씀드리고 처방을 받으세요. 혼자 판단해서 약국에서 사드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진통제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막는다면은 지금부터 말씀드릴 3번째는 건강을 위해 드시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콩팥의 가장 큰 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선생님, 저
건강 챙긴다고 비타민이랑 칼슘이랑 홍삼까지 꼬박꼬박 먹었는데 왜 콩팥이 나빠졌을까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 희생하시다가 이제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겠다는 그 마음이 너무나 귀한데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영양제란 무엇인가요? 자연 상태의 음식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을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고농축해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1차적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남은 찌꺼기들이 혈관으로 흘러들어가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신선한 음식으로 조금씩 드시면은 콩팥이 충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농축 영양제를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면은 콩팥 입장에서는 정수기 필터에 진흙탕물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자, 필터가 순식간에 막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영양제들이 문제가 될까요? 많은 분들이 칼슘, 비타민 D, 오메가3는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십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를 하루 500mg 이상 오래 드시면 몸에서 옥살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이 칼슘과 결합하면 신장 결석이 됩니다. 콩팥 안에 모래알 같은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타민C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루 200mg 이하라면 괜찮습니다. 귤 2개, 딸기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칼슘 영양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식으로 드실 때 칼슘은 몸이 필요한 만큼만 천천히 흡수합니다. 하지만 영양제로 한꺼번에 고용량을 드시면 과도한 칼슘이 콩팥으로 밀려들어 혈관 석회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칼슘은 두부, 뼈째 먹는 생선, 녹황색 채소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영양제는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텔레비전 홈쇼핑에서 좋다고 해서 자식들이 사다 줘서 옆집 어르신이 드신다라고 해서 혼자 판단해서 드시는 영양제입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주에 사시는 이재호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72이신데 효심 깊은 자녀분들이 비타민 D, 칼슘, 콜라겐, 홍삼, 오메가3, 종합 비타민까지 6가지를 사다 드렸습니다. 어르신도 자식들 마음이 고마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 드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52까지 떨어졌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가장 먼저 하신 처방이 모든 영양제를 당장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하셨지만 눈물을 삼키고 모든 영양제를 정리하셨습니다. 대신 매일 귤 2개, 두부 한 모, 고등어 한 토막으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3달 후 콩팥 기능이 52에서 66으로 1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비싼 돈 주고 사두셨던 그 알약들이 오히려 콩팥을 갉아먹고 있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셨습니다.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음식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몇 가지나 되세요? 손가락으로 한번 세어보시겠어요? 5가지가 넘으신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비싼 알약 대신 신선한 음식 하나가 100배 낫습니다. 건강을 위해 드신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4번째는 많은 분들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아주 일상적인 습관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게 뭔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켜십니다. 그런데 물 한 잔을 드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실 겁니다. 밤새 8시간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는데 콩팥은 그 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그 순간 콩팥은 물이 간절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커피부터 찾거나 그냥 밥상 앞에 앉습니다. 물 부족이 콩팥에 얼마나 위험한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피 속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독소들이 물에 희석되지 못하고 콩팥 안에서 점점 진해집니다. 진해진 독소가 콩팥 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마치 빨래를 헹굴 때 물이 없으면 비누 거품이 옷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없으면 콩팥은 독소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소변이 너무 진해지면 신장 결석도 생기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나이가 드시면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줄어듭니다. 젊은 분들은 몸속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금방 목이 마르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몸속에 수분이 심각하게 부족해져도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십니다.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드시고 물을 안 드시니까 콩팥이 독소를 씻어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갈증이 없다고 해서 수분이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 점이 어르신들께서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루에 얼마나 이제 드셔야 할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네. 본인 체중의 30을 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에 1800m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9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나눠 드시는 것이 콩팥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지근한 물로 드세요. 너무 찬 물은 위장과 혈관에 갑작스러운 자극을 줍니다. 소변 색깔로 수분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변색이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충분한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거나 오렌지색이라면 지금 몸속에 물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화장실 가실 때마다 소변 색깔을 한 번씩만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녹차나 커피는 어떨까요?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은 콩팥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연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콩팥에 도움이 됩니다. 커피는 하루 한두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더 나오게 합니다. 커피 한 잔을 드셨으면 반드시 물 한 잔을 추가로 드셔서 수분을 보충해 주세요. 포항에 사시는 박창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74이신데 평생 바다에서 일하신 어부 출신이십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일을 하셨지만 정작 물은 잘 안 드시는 습관이 평생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해체 퇴직 후에도 마찬가지셨죠.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44까지 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새끼 식사 전에 각각 한 잔, 오후에 한 잔, 이렇게 하루 8잔을 꼭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침대 옆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시도록 했습니다. 6달 후 콩팥 기능이 44에서 57로 올라갔습니다. 투석 직전까지 가셨던 분이 이 작은 습관 하나로 투석을 피하신 겁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선생님, 물 한 잔이 이렇게 대단한 거였군요.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컵에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보시겠어요? 그 한 잔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물 한 잔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번째는 많은 분들이 설마 이게 콩팥에 나쁠까 하고 매일 드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냉장고 안에 편의점 선반 위에 늘 있는 것들입니다. 편의점에 가시면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음료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들이 사다 준 햄이며 소시지며 통조림이 가득하죠. 손주들이 좋아한다고 라면도 늘 쟁여두십니다. 드시기도 편하고 맛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르신, 이것들이 콩팥에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공식품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인산염이라는 첨가물이 다량 들어도 있습니다. 인산염이 왜 문제가 되냐고요? 자연 상태의 음식에 들어있는 이는 우리 몸이 30에서 60% 정도만 흡수합니다. 하지만 인산염 첨가물로 들어오는 이는 거의 100% 흡수됩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이 과도한 인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인이 쌓이면 칼슘을 끌어당겨 혈관과 심장에 석회가 끼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혈관 석회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인산염이 첨가된 가공식품을 매일 드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배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나트륨이 무려 2000mg 가까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인산염 첨가물까지 더해지면 콩팥이 한 끼 식사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받게 됩니다. 햄이나 소시지는 어떨까요? 이런 가공육에도 인산염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쫄깃한 식감을 내고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인산염을 듬뿍 넣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로 회복에 좋다는 음료들에는 카페인이 매우 많고 각종 비타민과 자극 성분들이 고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일시적으로 줄이고 이뇨작용까지 합니다. 소변을 자꾸 나오게 해서 몸속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면은 콩팥 안에 독소가 더 농축되고 콩팥은 더 힘들어집니다. 거기다 고농도 비타민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니 앞서 말씀드린 영양제와 똑같은 부담을 콩팥에 줍니다. 피곤하실 때 에너지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드시고 잠깐이라도 누워서 쉬시는 것이 콩팥에 가장 좋습니다. 붉은 고기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는 단백질을 대사할 때 질소, 노폐물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 콩팥의 일인데 몇 끼니 고기 위주로 드시면 콩팥이 쉴 틈이 없습니다. 고기를 완전히 안 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대신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 달걀 같은 단백질로 균형 있게 바꿔 드시면 콩팥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수,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올해 67이신데 퇴직 후 친구분들과 자주 어울리시면서 술자리가 잦아지셨습니다. 안주로는 늘 햄이며 소시지며 통조림을 드셨고 혼자 계실 때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피곤하면 편의점에서 에너지 음료도 달고 사셨죠. 그렇게 2, 3년을 지내시다 콩팥 기능이 40유까지 떨어지셨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라면과 햄 대신 생선이나 두부로 드시는 것, 에너지 음료 대신 물로 드시는 것, 그리고 술자리를 한 달에 2번으로 줄이시는 것이었습니다. 5달 후 콩팥 기능이 46에서 58로 올라갔습니다. 어르신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선생님, 먹는 것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군요. 어르신, 냉장고 안에 햄이나 소시지가 있으신가요? 혹시 피곤하실 때 편의점 음료를 자주 드시진 않으셨나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라면 대신 두부찌개, 에너지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콩팥의 수명을 크게 늘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진통제, 영양제, 물 부족, 그리고 가공식품과 에너지 음료입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드릴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동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것들로 콩팥을 지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가뜨리는 것을 멈추면은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는 동네 마트에서 단돈 몇천 원이면은 살 수 있는 과일 3가지와 오늘 당장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일을 드시는 방법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믹서기에 과일을 갈아서 마시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내일부터는 그 믹서기 코드를 뽑아두세요. 과일을 갈아버리는 순간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막아주는 식이섬유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식이섬유가 없어지면 과당이 5분도 안 되어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이 폭발적으로 오르고 그게 콩팥 혈관을 더 빠르게 손상시킵니다. 과일은 반드시 치아로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드시기 전에 미지근한 물에 2시간 담가 두셨다가 드세요. 그렇게 하면 칼륨이 물속으로 빠져나와 훨씬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과일은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좋게 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8년 동안 9만 3천 명을 추적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블루베리를 드신 분들은 신장 기능 보존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하루에 한 줌 약 80g이면 충분합니다.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 성분이 거의 파괴되지 않으니 마트에서 저렴하게 사서 냉동실에 쟁여두셨다가 꺼내 드셔도 됩니다. 2번째 과일은 사과입니다. 사과의 풍부한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장 속에서 스펀지처럼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쓸어내립니다.
콩팥이 힘들게 걸러내야 할 쓰레기들을 장에서 미리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콩팥이 건강하신 분들은 껍질째 드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이미 떨어지기 시작하신 분들은 껍질을 반드시 깎아서 드셔야 합니다. 사과 껍질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병든 콩팥은 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합니다. 피 속에 칼륨이 쌓이면은 심장이 갑자기 멈추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깎고 하루에 반 개 정도 나를 위한 귀한 약을 먹는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세 번째 과일은 귤입니다.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텔레비전 보며 까드시는 겨울철의 즐거움이죠. 귤의 주황색을 만드는 베타크립토잔틴이라는 성분이 손상된 모세혈관을 보듬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귤에 들어있는 헤스페리딘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혈압이 낮아지면 콩팥의 부담이 줄어들고 콩팥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하루에 2개에서 3개 나를 위한 귀한 약이라는 생각으로 아껴서 드세요. 블루베리, 껍질 깎은 사과, 귤, 이 3가지 중에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뭔가요? 내일 마트에서 딱 하나만 사보세요. 이제 오늘부터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3가지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입니다.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콩팥이 말라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침대 옆에 물 한 잔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드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콩팥이 하루를 훨씬 건강하게 시작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식사할 때 국물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찌개와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2-3숟가락만 맛보세요. 처음 일주일은 허전하게 느껴지시겠지만 2주가 지나면 이전에 드시던 국물이 오히려 너무 짜게 느껴지실 겁니다. 세 번째 습관은 식사 후 10분에서 15분 가볍게 걷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운동복을 갖춰 입고 나가실 필요 없습니다. 집 안을 왔다 갔다 하셔도 됩니다. 식후 혈당이 낮아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콩팥으로 가는 혈류가 개선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5가지. 첫 번째, 뜨거운 국물. 2번째, 진통제. 3번째, 영양제. 4번째, 물 부족. 5번째, 가공식품과 에너지 음료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해당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완벽하게 다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밤 잠드시기 전에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준비해 두세요. 내일 아침 눈을 뜨시자마자 그 물을 천천히 드세요. 그것 하나가 오늘부터 여러분의 콩팥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르신, 손주들과 함께 봄꽃 구경을 가고 싶으시죠? 가족들과 오래오래 밥상 앞에 앉아 계시고 싶으시죠? 그러려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콩팥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가난한 시절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자식들을 키워내신 가장 강한 세대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이나 밴드에서 진통제를 달고 사시거나 국물을 좋아하시는 친구분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 친구분의 남은 30년을 지켜드리는 생명의 은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 경력의 최동현이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